안녕하세요. 남인숙 작가예요. 오늘은 S님 사연 들어볼게요. 저에게는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. 저는 그 친구와 1대1로 만나 충분히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. 그런데 그 친구는 둘이 만나는 건 싫다고 합니다. 이유를 물으니 3명이 함께 만나면 굳이 말을 안 하고 듣기만 해도 된다며 둘이 만나는 게 힘들다고요.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. 혹시 친구가 저와 만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그걸 돌려 말하는 건 아닐까요? 친구 사이인데 정말 1대1로 만나는 걸 힘들어할 수도 있나요?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사연자님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들, 그리고 그 친구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들, 이렇게 나뉠 것 같거든요. 저는 일단 그 친구분이 사연자님을 어려워하거나 피하고 싶거나 이런 감정 상태는 아니실 것 같아요. 왜냐면 편하고 믿는 상대니까 저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.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이런 종류의 만남이 힘들어. 그러니까 네가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 좋겠어.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 거니까 오히려 좋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만약 사연자님하고 있는 게 별로여서 단둘이 있는 게 싫다 뭐 이런 거면 그냥 다른 핑계 대고서 안 만나고 말죠. 왜 굳이 이해받기 어려운 자기 감정 상태를 말하겠어요. 오늘은 1대1 관계가 좋은 사람, 그리고 여럿이 만나는 게 좋은 사람,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에서 어떤 감정인지를 함께 살펴볼게요. 첫 번째, 1대1 만남이 좋은 내향인. 1대1로 만나는 게 좋은 게 무조건 내향인이다, 이건 아니고요. 내향인 중에서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요. 내향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이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. 내향적이라는 게 뭐 소심하다, 낯가린다, 말이 없다, 이런 단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이거 아니에요. 외향인 중에서도 소심하고 말 없고 조용한 사람들 많아요.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너드 같은 캐릭터가 무조건 내향인이다, 이건 틀린 거예요. 이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뇌과학 발달하면서 내향성, 외향성도 정의가 좀 달라졌거든요. 신경적인 예민도에 따라서 내향인과 외향인이 나뉘어요. 그리고 이런 건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. 제가 예민이라고 하니까 남한테 민폐 끼치는 예민, 이런 걸 생각하셔서 그런지 몇몇 분들이 그 말 쓰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. 그게 내향인들 혹은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을 비하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. 예민하다 말고 섬세하다, 이렇게 순화해서 말하라고 대안까지 주셨는데요. 이게 좀 곤란한 게 섬세하다라고 바꾸는 게 순화가 아니라 의미를 왜곡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예민하다는 형용사에는 여러 뜻하고 용례가 있는데요. 물론 까다롭다는 말을 순화해서 예민하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긴 해요.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. 심지어 그 중에서는 감각이나 판단 능력이 뛰어나다, 뭐 이런 좋은 뜻도 있어요. 제가 보통 심리학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사용하는 건 중립적인 의미거든요. 좋은 뜻도 나쁜 뜻도 아니고요. 자극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, 뭐 이런 뜻이에요. 근데 섬세하다라는 말은 결이 곱다는 뜻이고요. 한국어에서 문장 성분으로서의 쓰임새도 좀 다르거든요. 일상생활에서는 가치관에 따라서 섬세하다는 표현 사용하시고요. 저는 더 적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예민하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 점 미리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. 내향성이 예민한 기질을 포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. 요즘 유행하는 MBTI 검사도 이런 기질을 잘 반영하지는 못하거든요. 그게 문항에 대한 답을 본인이 체크하는 건데 그 과정 자체가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되는 거라고 하죠. 그러니까 자기가 내성적이라고 생각하면 내향인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. 이게 100년 넘은 성격 검사법이기는 한데 정작 학계에서는 또 유사과학 비슷하게 취급받기도 해요. 그래도 옛날 뭐 혈액형에 따른 성격 이런 거에 비하면 기막히게 맞아떨어진다, 이게 중론이죠. 그리고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을 정리해서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. 내향인들은 자극에 상대적으로 예민한데요.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자극이거든요. 어떤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.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그 뜻을 해석해야 되잖아요. 그게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에요. 그리고 적절하게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뇌에 엄청나게 자극이 가는 일이에요.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
우리가 어떤 프로그램하고 어느 정도 대화다운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게 최근에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나오고부터거든요. 인간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고 뭐 휴대전화로 별별 거 다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사람이 아닌 것하고 대화하는 건 아직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. 사람이 대화를 할 때는 1초에 조 단위로 연산하는 슈퍼컴퓨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. 그게 피곤한 건 사실 누구한테나 마찬가지거든요. 근데 내향인들은 뇌에서 정보 처리해야 하는 양이 외향인보다 훨씬 많아요. 왜냐면 예민한 신경을 통해서 감지되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은 정보 처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. 근데 상호작용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어떻겠어요? 사람 머릿수만큼 정보 처리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.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고르면서도 이 사람한테 맞는 얘기를 하는 건가? 이걸 더 신경 쓰게 되고요. 상대방 리액션에도 더 신경 써요. 이게 일부러 신경 써야지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. 저는 사람들이 무슨 이익관계가 아니라 정말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거면 말을 하고 싶어서 만난다고 생각해요. 보통 외향인들은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하고 내향인들은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. 누구든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. 근데 내향인들은 내가 말을 할 때 상대가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에 더 예민하거든요. 그게 말을 하고 싶다는 욕구보다 앞서요. 그래서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되는 사람, 바꿔 말하면 나하고 친한 사람, 이런 사람이 아니면 입을 잘 안 열게 되는 거죠.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여럿이 만날 때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. 말을 하고 싶어서 사람을 만나는 건데 사람이 많아질수록 발언권이 나눠지잖아요. 다른 사람들한테 저절로 신경이 가는 내향인들이 막 나서서 자기 얘기를 하기 쉽지 않아요. 그럴 필요도 못 느끼고요. 왜냐면 상대방 반응에 덜 예민한 사람들이 먼저 말을 하고 있잖아요. 굳이 그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말할 기회를 막으면서까지 내가 말을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. 그리고 소위 기빨린다라고 하죠. 발언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빨리는 일이에요. 그래서 내향인 중에는 여럿이 모이면 자기 말을 거의 못하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. 내향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면이 심하니까 정말 대화하고 싶은 사람, 친한 사람하고는 1대1로 만나는 게 더 편한 거예요. 여러 면에서 자극이 줄어들잖아요. 한 사람만 신경 쓰면 되고 발언 기회가 넉넉하니까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말할 수 있고 어쩌면 내향인한테 진정한 인간관계는 1대1로 단둘이 만나는 관계뿐일 수도 있어요. 아마 사연자님도 이런 성향이실 가능성이 높아요. 누군가 친한 사람하고 더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불편하다면서 그걸 거부하니까 내가 거부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신 거죠. 근데 또 내향인이 모든 상황에서 1대1 만남을 편안해하는 건 아니거든요. 좀 거리감이 있거나 어려운 사람을 대해야 할 때는 상호작용에 책임감이 따라오잖아요. 그러면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게 더 편하긴 하죠. 사실 그런 경우는 사람 수가 많을수록 더 편하죠. 왜냐면 내가 나서서 상호작용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끄덕해도 되잖아요. 이런 분들은 원래 성향에만 너무 충실하게 관계를 맺으면 관계 자산이 너무 협소해질 수 있거든요. 사람들을 1대1 관계로만 만나고 싶고 1대1로 만나도 편한 사람만 만나려고 하고 나머지 사회관계는 다 차단하고 이렇게 편한 대로만 살면 자칫 고립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여러 사람하고 만나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 친구라면요. 그 사람하고 독점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. 그런 사람들은 제일 친한 친구 한 사람하고만 딱 붙어서 지내고 이러는 거 굉장히 숨막혀하는 성향인 경우가 많아요. 사연자님 같은 경우도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. 그 친구분이 사연자님한테 거리감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. 그걸 인정하고 다 같이 여러 사람하고 어울리는 관계에서도 즐거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내향인들도 자꾸 하다 보면 다 같이 어울리는 만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도 또 있거든요. 그런 자리에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요령을 찾을 수 있어요. 타고난 내 성향에서 조금 벗어나서 관계를 좀 다양하게 경험해 보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. 두 번째, 셋 이상 만남이 좋은 외향인. 상대적으로 외향성이 강한 분들일수록 1대1 만남을 힘들어 하세요.
저는 내향인에 속하는데요. 평소 성격 화통하고 외향성 강한 분들을 가끔 1대1로 만날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 그분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. 평소에는 에너지가 많고 활발한 사람인데 단둘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. 둘이 대화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모일 때보다는 오디오가 비는 순간이 중간중간 오게 되잖아요. 그걸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색해 하는 거예요. 이런 분들은 애초에 단둘이 만나는 자리를 잘 만들지 않더라고요. 둘이 만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공통 지인을 꼭 끼워 넣죠. 뭐 둘이나 셋 이상이나 이야기를 나누면 다 대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사실 1대1 상황에서 하고 여럿이 하는 대화는 아예 종류가 달라요. 1대1 대화에서는 말을 하는 주체와 그거에 반응하는 객체가 하나씩이 되잖아요. 그 과정에서 감정 교류가 더 요구될 수밖에 없어요. 대화 내용이 얼마나 밀도 있냐, 얼마나 깊은 이야기를 하냐 이거하고 상관없어요. 외향인들이 버거워하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. 외향인들은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자기 발산이 더 중요하거든요. 나를 표현하고 내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단 말이에요. 근데 내향인들은 상호작용에서 공감을 기대하는 비중이 더 커요. 그래서 안정적으로 내 말을 들어줄 청중이 딱 하나 있는 걸 더 편안해하죠. 외향인들이 자기 발산적인 성향이 크니까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반응하고 하는 걸 예민하게 의식하는 면이 좀 적어요.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을 느낄까? 상대방이 애써서 리액션을 하고 있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걸 직관적으로 느끼는 능력이 덜해요. 그래서 자기 표현을 더 자유롭게 많이 할 수 있는 거죠. 모든 면이 다 양면성을 갖고 있지만 외향인의 이런 면도 양날의 검이에요.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호의를 베푸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. 그냥 좋은 마음만 가지고 좋은 행동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내향인들은 내가 이걸 해주면 상대방이 혹시 불편해하지 않을까?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? 이걸 더 많이 생각해서 실제로 상대방을 위하는 행동을 덜 하게 되거든요. 근데 외향인들은 그렇게 망설이는 걸 덜 하기 때문에 베푸는 것도 더 쉽게 한단 말이에요. 이런 면 때문에 누군가는 호감을 사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런 문제 때문에 탈이 나기도 해요. 제멋대로 베풀지만 제멋대로 행동한다. 이런 평을 듣기도 하죠. 외향성도 내향성하고 마찬가지로 스펙트럼이 넓은데요. 외향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관계에서 호불호가 더 강하게 나타나요. 여럿이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도 이런 면하고 연결이 돼요. 내가 화자가 되어서 말을 하면 상대방이 하나건 둘이건 누군가가 내 말을 듣는 거잖아요. 근데 청자 입장이 되면 이게 하나인 거하고 둘 이상인 거하고 차이가 확 나요. 듣는 사람이 나 하나면 그걸 집중해서 들어줘야 하고 내가 네 얘기를 듣고 있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줘야 하잖아요. 이건 사실 외향인한테 상대적으로 더 힘든 일이에요. 원래 공감보다는 자기 표현에 더 익숙한 성향인데 그걸 어느 정도 누르고 상호작용을 하니까 에너지 소모가 될 거 아니에요? 여러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말할 때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리액션을 나눌 수가 있어요. 내가 좀 쉰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외향인들이 가장 못 견뎌하는 게 말하다가 끊기는 거, 그 공백이거든요. 셋 이상이면 오디오가 될 틈이 없어요. 여러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말을 하니까요. 1대1 만남에서는 말을 하다가 끊기는 틈이 있는데 내향인들은 가까운 관계라면 그런 것조차 즐기는 면이 있어요. 당연히 어색한 사람들끼리면 누구라도 말 끊길 때 어색하고요. 근데 외향인들은 어떤 관계건 간에 그렇게 말 끊기는 순간이 오면 그날 만남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면이 더 커요. 그래서 그 만남이 더 가치 있는 게 되게 하려고 더 말을 많이 하고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. 외향성이 강한 분들은 내향적인 상대하고 1대1 만남을 해야 할 때 그 사람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. 끊임없이 재밌는 말을 해서 상대방을 즐겁게 해줘야 한다. 이런 부담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. 만약 사연 보내신 분이 친구분 입장이라면 저는 꼭 말을 많이 해서 그 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오늘은 1대1 만남을 선호하는 사람, 여럿이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, 이렇게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어요. 사람이 복잡한 존재라서 나는 이쪽, 너는 저쪽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지는 않거든요. 제가 말씀드리는 외향성, 내향성, 그 중간 어디쯤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.
근데 내가 어느 쪽에 더 기울어져 있어서 이런 마음인 거다. 저 사람은 저런 이유로 저렇구나. 이렇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편해지는 면이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. 오늘 그런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.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. 기다릴게요.